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열 알면 돼. 지는 소득 성장률 아는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 세무사.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열 알면 돼. 지능 소득 성장률 아는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 세무사.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열 알면 돼. 지는 소득 성장률 아는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 세무사. 세무사. 대표님. 김 작가님 왔어요. 우리 구독자님이 좀 놀라셨겠다. 원래 제가 마감 방송할 때 같이 일하는 보혜 씨가 대표님한테 보혜 씨 왔어 하는데 오늘은 우리 김 작가님이 여기까지 오셔갖고 대표님을 외쳐서 제가 김 작가님 왔어 했습니다. 오늘 김 작가님이 이제 요즘 책을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럭키라는 책을 쓰셔갖고 제가 그 책 출간도 기념도 할 겸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한번 찍을 겸 제가 초대를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은 제 마감 시황에서 우리 김 작가님이 진행을 그 럭키 책에 그런 게 써있더라고요. 정말 1000명 성공하신 1000명을 인터뷰했다. 한 900명 정도 아닌가요? 1000명 넘나요? 1000명 넘습니다. 그 인터뷰 돼가잖아요. 김 작가님 유튜브 채널 뭐 거의 이제 100만을 앞두고 있는 80? 네, 89만 후반이죠. 이제 90만 거의 다 돼서 100만을 앞두고 있고 아마 이 럭키 책이 이제 더 잘 판매가 돼서 100만 원 뭐 올해 안에 총계되지 않아요. 김 작가님한테 특별히 오늘 마감 시간 진행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출장 부패 또 아니고 출장 진행이라니 굉장히 이색적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마감 시장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지수 움직임. 이제 좀 오늘 어땠나요? 지금 최근에 제가 마감 시장에서 계속 강조 드렸는데요. 거래소와 코스닥의 지수 움직임이 조금 이게 다르죠. 비슷한 듯 다릅니다. 하락은 비슷하게 했었는데 하락 저점을 찍고 나서의 방향은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코스닥은 거의 V자형 반등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짝 마이너스를 하긴 했지만 어제까지 10일 연속 코스닥 상승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V자형 반등을 이룬 상태에서 오늘 보합으로 끝났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처럼 완전한 V자형 반등이 나오진 못했고요. 중간 지점까지 최저점과 직전 고점 중간 지점에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보합권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눈치 보기 장세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꼽고 싶어요. 뭐 글로벌 재료나 이런 거는 뭐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당연한 거고 이제 앞두고 있는 아주 좀 무겁진 않지만 가벼우면서도 간과할 수는 없는 이번 주 목요일이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난 선물 옵션 어떻게 알아? 몰라도 되시는데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만기일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고 만기일을 우리가 매달 있는 만기일은 사실 선물 옵션 만기일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옵션 만기일이에요. 매달 있는 만기일은 둘째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둘째 주니까 둘째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우리 이제 대학 때 369 게임 하잖아요. 369에 뭐 이렇게 박수를 친다거나 뭐 그런 거 있고 그렇죠. 100 점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선물의 만기일은 369입니다. 안 웃어? 우리 보혜 씨한테 내가 안 웃어보면 막 엄청 웃어야 돼. 빨리. 김 작가님 안 웃어? 막 웃어 빨리 웃어. 돌아가고 싶다. 막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보혜 씨한테 과외 좀 바꿔야겠다. 안 웃어? 여기 직장 내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는데요? 우리 보혜님 스트레스 너무 김 작가 TV로 이직 제가 연봉 제안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게임의 369를 기억하신다면 369, 12 이렇게 네 달은 선물 만기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번 달이 뭐더라? 9월이죠. 9월이죠. 그럼 9월은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일인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면 동시 만기일일 때는 조금 더 지수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변동성에. 근데 이제 변동성이라는 건 오를 때의 변동성도 있고 내릴 때의 변동성도 있는데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겁나는 건 이제 내리는 변동성이죠. 그래서 요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다라는 좀 만기일이 있다라는 게 눈치 보기 장세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겁나니까.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역시 가벼우면서도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건데요. 추석 연휴가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투자자들은 뭐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때 할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처음 주식했을 때 20년 전만 해도 설을 앞두고 주식을 다 팔아야 되냐 아니면 현금 없이 다 주식으로 사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추석 때나 설 연휴 때는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인 거죠? 빠진다기보단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쉬고 있는 기간이. 그 쉬고 있는 기간이 긴
긴 동안 미국 증시가 한 번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휴가 끝났을 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린다면 네. 우리나라 시장의 갭상승이나 갭하락은 미국 증시 영향을 거의 90% 받습니다. 미국 증시가 1% 오르면 우리나라도 막 0.8% 오르고 미국 증시가 한 2% 빠지면 우리나라도 한 1.5가 빠져요. 그 얘기는 미국 증시가 갭상승과 하락, 시초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를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화, 수, 목, 금 이 4일은 바로 전날 하룻밤 영향을 받아요. 월요일날 오늘 장 마감했죠. 딱 하룻밤. 오늘 밤 미국 증시만 보면 화요일날 우리는 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우리나라 장 끝나면 금요일날 밤 미국 증시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라는 주식이 열리지 않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한다거나 그쵸. 또는 뭐 남북 관계가 경색이 생긴다거나 그쵸. 또는 중동에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네. 하루에 발생할 위험보다 3일에 발생할 위험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요일 오후 효과라는 말을 써요. 국제 정세가 불안하거나 뭐 금리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금요일날 오후에 좀 마음이 불안해지고 실제로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연장선상으로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대비를 해보세요. 요번 추석 연휴가 월, 화, 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날 장마감하죠. 토일. 금, 토, 일, 월, 화, 수. 6일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네.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우리가 거래하고 있지 않은 그 시기 동안 연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죠. 반대로 연속해서 급등할 수도 있죠. 만약 연속해서 급등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아침에 완전히 폭죽을 터뜨릴 것이고 연속으로 떨어졌다면 폭락을 하겠죠. 네. 근데 이런 부담감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만 해도 전화가 옵니다, 지인들한테. 설을 앞두고 네. 팔아야 돼?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번도 추석 연휴가 딱 월화수가 이렇게 평일이 끼어 있어서 네. 그런 좀 눈치 보기 당세가 오늘도 이번 추석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시냐고요? 네. 그것까지 얘기 살짝 해주셔야죠. 괜히 진행시켰다. 고혜씨는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추석 이후 고혜씨는 이런 거 추석 물어보면 혼나는데 때 나한테. 조심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 다 알죠. 아니 그 뒷얘기를 안 해주면. 그 뒷얘기는 이제 방향성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시아 증시를 계속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아시아 네. 증시는 사실은 미국처럼 강하지 못하거든요. 최근에 일본 증시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시 위치가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나쁘지 그래서 않다. 확률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좀 조정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떨어질 위치는 아니지만 야 정고점 막 돌파하고 더 강하게 막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냥 미국이 워낙 강하니까 그나마 조정권이다 이런 말을 쓰고 싶고 그 이유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정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지수 움직임 요 정도 네,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 시가총액 변화가 좀 대형주는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김 작가님 방송 가서도 네. 코스피 200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매일 제 마감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보면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도 예측이 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업종 대장주들이 다 시가총액 1위, 2위, 뭐 20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매일 보면은 좀 어느 업종이 좋은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특이한 게 보통은 지수가 오늘 보합이면 한 2, 3% 이상 오르고 떨어진 걸 보면 돼요. 그럼 어떤 업종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3% 이상 오른 종목이 시가총액 탑10, 탑 20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LG화학. 근데 LG화학의 상승을 막 그렇게 기대감 있게 보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데드캣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라는 게 폭이 우리가 공을 떨어뜨리면 공은 거의 떨어진 위치까지 거의 오죠. 네. 근데 이건 왜 서양이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죽은 고양이가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은 절반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네. 급락하고 오늘 3%가 나오긴 했지만 차트상으로는 거의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여타 종목들 중에 많이 오른 종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3%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눈에 띄어요. 어떤 3% 것들이죠? 이상 떨어진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되게 사랑했던 종목들이에요. 신규 상장 이후에
뭐 40조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NC소프트의 시총을 이겼던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K백신이 선두주자이면서 네. 시가총 20위 안으로 팍팍 치고 올라왔던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급등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오늘 뭐 하락해도 기술적 반락이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8% 많이 빠진 거고요.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도 한 4%씩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얘네가 왜 빠졌지라는 걸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뭐 은행업, 게임업, 바이오주인데 뭐 시가총액 큰 거? 그거 말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죠.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거죠. 신규 상장 종목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차트를 좋게 가다가도 악재가 가끔씩 나오는데 보호해줄 물량이 풀릴 때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언제 몇만 주 풀리고, 뭐 카카오뱅크 언제 몇만 주 풀리고, 크래프톤 언제 몇만 주 풀리고, 이게 오늘 이제 재료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공략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시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가총액 대형주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상승률 상위 종목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오늘? 네. 상승률 상위 종목도 역시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단기 매매라는 건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에 샀다 팔았다 해야지 수익의 나락률이 높은데,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건 무조건 주가 상승률 상위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왔는지 봤더니 최근의 흐름하고 뭐 별다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몇 달 동안 이렇게 단기적으로 잠깐 이슈화됐던 테마들 말고는 코로나 직접 수혜주들인 코로나 뭐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뭐 대선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 요 정도가 이제 이름을 많이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나마도 걔들도 그렇게 막 크게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그냥 개별 재료에 의한 상승 나온 애들 정도예요. 그래서 개별 재료에 의한 상승 나온 애들 정도 보면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테마라고 할 수도 있죠. 2차 전지에 이제 알루미늄 재료가 나오면서 사마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이 사실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조정받다 오늘 다시 한번 움직였고, 역시 2차 전지로 크게 묶으면 돼요. 후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후성은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새로 편입이 되면서 SK 모터리얼즈도 반도체 관련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새로 편입돼서 움직였었는데, 후성이 지금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얘네들은 아직도 계속 좀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KCC인데요. KCC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탑 30에 들었어요. 상승률 30위 안에 몇 조짜리가 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KCC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KCC, KCC 글라스, KCC 건설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계열사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제가 여러분들 짝짓기 매매법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 효성 TNC 이런 효성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또 뭐 세아제강 지주, 세아제강, 세아특수강, 세아베스텔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KCC, KCC 글로벌, KCC 건설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좀 주가 차트를 보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나눴고요. 네 번째 질문은 추석 연휴 이후 이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세무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뭐 사실 세무사님 그걸 어느 쪽을 말씀하시더라도 세무사님이 슈퍼개미지만 100% 맞출 수 없죠. 당연하죠. 100%는 아니고 50%밖에. 사실 근데 세무사님이 만약에 그 수학 강사 아니면 세무 관련된 강연하는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내면 100% 맞출 수 있잖아요. 거의 실력이 뛰어나다면 대부분. 그렇죠. 뭐 정답을 맞추던지 아니면 틀리던지 명확하겠죠. 그렇죠. 주식은 좀 그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식은 운일까 실력일까?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세무사? 그거는 럭키라는 책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럭키 보니까 내 안에 잠들고 깨우는 7가지 법칙.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성공 방법이 실력이냐, 운이냐. 바로 럭키. 내가 만난 모든 성공한 사람은 왜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할까?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다고요? 운이 좋다고 말하고 싶다고요? 그 비법이 럭키에 있습니다. 야, 저희 그 출판사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 이제 원래 질문했던 답을 해드릴게요. 주식 투자에서 사실 운의 영역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정도, 어차피 저는 김 작가님이나 다른 타 채널 방송 가서 막 그렇게 흥분하진 않는데 제 채널에서는 이제 약간 제가 독재자처럼 제가 막 흥분하고 혼낼 때가 있는데,
저런 것 때문에 한번 흥분한 적 있어요. 주식 투자로 성공한 제 앞에서 이렇게 운이에요 이런 질문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술자리에서 되게 술자리에서. 주식 투자 성공한 걸 무시하듯이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겠지만 네. 본심은 아닐지 몰라도 네. 주식 투자 성공 운 많이 좌우되죠? 뭐 이런 정도만 들어도 사실 저는 솔직히 기분은 나쁘죠. 왜냐면 네. 저는 20년 이상 했고 네. 20년 이상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그게 이제 운으로 치부되고 싶진 않죠. 네. 근데 이제 김 작가님하고도 사실은 이 럭키책 인터뷰 저도 한번 하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네. 제가 그때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은 때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시기냐, 어떤 환경이냐. 근데 그 시기나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스스로의 실력의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실력이 작을 때는 운이 훨씬 큰 거고 내 실력이 클 때는 운이 좌우될 여지가 좀 작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식 초창기에 거래소와 코스닥에만 한 1000종목 있었을 거야 아마 그 98년, 99년에 그 1000종목 중에 무엇을 살까 골랐을 때의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과 비교해서. 지금과 비교해서 지금의 저와 네. 지금의 저와 20년 전의 저를 비교하면 20년 전 막 주식 시작했을 때 신참내기였을 때 훨씬 지금보다 종목 선정하는 실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도 그때 98, 99년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운의 영역에서 저는 운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뭐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99년 이때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그때는 아마도 IMF 이후보다는 더 종목 선정 실력도 좋고 하락장을 피하는 방법도 알고 했기 때문에 제 실력의 영역이 좀 더 크게 좌우를 했을 거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가깝게는 코로나 직전 직후겠죠. 코로나 하락장에서의 버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급등, 여기에서는 아마도 운보다는 제 실력이 더 크게 좌우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주식 투자자 분들 중에 운이 난 아직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역으로 실력이 없는 게 아닐까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력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실력이 조금만 더 생겨도 운이 훨씬 크게 좌우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실력이 진짜 있는데 계속 운이 좋다면 언젠가 그 운이 한 번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금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20년 주식 투자 인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뭣도 모를 땐 정말 운이 좋아서 잘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그 운이 날아갈까봐 걱정하면서 잠 못 잘 때도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는 장담하는데 그때 돈 벌었다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사기꾼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가는데 뭘 돈을 벌어요. 물론 저도 선물 옵션을 하니까 풋옵션 매수를 하거나 선물 매도하면 돈 벌 수 있지만 주식 매수만 갖고는 그런 급락장 지수가 반토막 나는 급락에서 벌 수 없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막 쫄려서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행운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행운이 계속되진 않으니까 운이 아직 없었다면 분명히 그 행운이 한 번, 두 번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하시고 만약에 운이 이미 온 이후라면 그 행운이 계속 오진 않으니까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럭키. 제가 사실 세무사님과 그 운과 관련 들어온 시기 그래서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책에 제일 마지막에 적었던 게 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운이 빠져나간 여백만큼 내 노력을 채울 수 있기를. 사실 세무사님도 그런 저는 운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때 착각하지 않으셔서 전 착각하지 않았죠. 지금 슈퍼개미가 되지 않았나. 제일 잘하는 게 팩트체크고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팩트체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5번째는 백옥성인데 요거는 없는 걸로 하고. 이제 백억송인데요. 제가 김 작가님 채널에 가서 김 작가님이 뭐 이렇게 그 채널 주인이니까 하다가 네네. 거의 다 따릅니다. 네네네. 제 채널에 오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4줄을 다 가르쳐 드리고 싶진 않고 네네. 첫째 줄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줄이 뭐냐면 자 따라하세요. 난 이게 그 따다다다다다 이 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10년 안에 10년 100억 부자 될 거야. 네. 이미 100억 부자. 되셨으면은 네네. 200억 부자로 바꾸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0억 부자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목표니까 10년 안에 100억 부자. 나는 10년 안에 네. 100억 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원래 4줄이 있는데 4줄을 하면 정말 삐져서 집에 갈 것 같고 딱 한 줄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감금되고 있다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왼쪽 손으로 한개 제가 원래 이 마감 방송 할 때 맨날 100억송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 먼저 선창해 주시는 거죠? 같이 합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보혜 씨가 앞에 있는데 보혜 씨도 같이 우리 셋이 아주 좋네요. 마음이 편해져요. 좀 더 작게 해도 되겠죠. 보혜 씨까지 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백조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백조 탈 안 쉬는 건 다행으로 알아. 진짜 백조 탈 저 다른 채널 가서 이렇게까지 당황하지 않는데 여기 백조 탈을 당황스럽네. 쉬니까 고민했는데 안 쉬는 거를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김 작가입니다. 인사말 한번 해주시고. 인사말이요? 갑자기? 사실 이정윤 세무사님이 작년부터 뵀었는데 사실 이정윤 세무사님이 이제 매달 한 번씩 와주셔서 너무 이제 좋은 콘텐츠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언제 한번 이정윤 세무사님 채널에 와서 인사 한번 드려야 될까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네, 김 작가님의 기운으로, 럭키의 기운으로 백옥송 네. 노래 부르면 더 여러분들 정말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백옥송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감사합니다. 제 대표님 해야 돼요? 아, 저를 보면서 대표님 하면 돼요. 이 뭐야, 방금 이 말투. 못하겠는데. 아, 이 말투 한번 요 마지막에 백옥송도 같이 해야 나 돼. 집에 갈래. 아니, 마지막에 백옥송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대표님에서 무너지면 안 되지. 자, 배옥순 가사는 안 줘요? 아, 네, 한 조씩 줄 거야.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야지. 이게 원래 더 재밌다니까, 한 시간보다. 어떻게 대표? 자, 시작.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월요일 11시가 막 지나고 있는 오전 시황 정리해봅니다. 거래소 플러스 0.1%, 코스닥 플러스 0.07%로 양시장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수치는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 V자로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네요. 11일 연속 상승입니다. 저는 V자형 반등이 나오기 매우 힘든 자리라고 보았는데 제 예상을 비웃고 강한 V자형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면 거래소는 V자라고 하기에는 하락의 절반에서 멈추어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시점에서 현금 보유와 주식 보유의 판단에선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처럼 팽팽하게 옆으로 며칠 동안 움직이고 있네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늘 3% 이상 움직임이 나온 것은 대형주에서 단기 낙폭이 컸던 LG화학이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3%가 상승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백신 관련해서 상승폭을 키우더니 오늘은 4%대 하락입니다. 업종으로는 카카오뱅크가 4% 하락하고 KB와 신한도 1%대 하락이 나오는 등 은행주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그동안 게임주의 상승을 주도했던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첨보, 동아기업 등 전기차 관련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종목은커녕 20% 이상 상승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탑 30 상승률이 6%대가 나오네요. 개별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상승률 종목의 다수가 대선 관련주이며 전기 수소차의 강세도 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추석 연휴가 딱 2주 10거래일 남았네요. 오늘의 한 줄평, 열심히 떡값 벌자. 모두의 성공투자 화이팅!